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정말 무시하면 그분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시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확실한 첫 번째 원칙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수영이 뭐예요? 적극적 경청이잖아요. 경청의 자세로 대화를 할 때만 내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달성될 확률이 높아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된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송고 최PD입니다. 반갑습니다. 송고 최PD 들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송고 최PD.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송고시냐고. 왜 송고시냐고.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찌른다 그렇게 말씀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공감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혹시 무시하신 거죠? 아니죠? 그런가? 오늘 제가 이야기 여쭈고 싶었던 이 주제로 바로 송곳처럼 찔러주셨는데. 아 그래요? 네, 어머니와 아들 관계 이런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무시당하는 사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도 그렇지만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직장 상사로부터 또 여러 관계들 안에서 좀 이렇게 이 사람이 날 지금 무시하나? 그런 태도와 언행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또 어떻게 해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좀 지킬 수 있을지 강 받아버려요.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경지가 높아져야 가능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놓고 무시해도 그거로 인해서 기분이 좀 나쁠 수는 있지만 트라우마가 된다든지 쫓아간다든지 막 머리를 싸매고 우울해진다든지 막 몸통에서 막 원수가 파진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설사 누가 나를 대놓고 무시해도 어느 정도 글쎄 수용한다, 용서한다, 영향을 덜 받는다. 일단 그런 우리의 건강한 마음이 되면 좋겠다. 물론 무시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질문을 딱 하시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시받으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누구인지를 좀 깨닫고 내 안에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설사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뭐 바람이죠.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놓고 무시할 때 기분 나빠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 마음가짐을 좀 든든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또 떠올라서 말씀을 드리면 의외로요.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도 많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저분과 무관하게 내 안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든지 뭔가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든지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시받는데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저분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내 안에 열등감일 수도 있다. 일단 두 가지가 먼저 떠올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도 첫 번째 이야기를 하실 때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열등감 때문에 이게 무시하는 사람도 좀 그럴 수 있나요? 그렇죠. 원래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면 자존감이 부족한 분들은 내가 먼저 무시하거나 무시받는다는 느낌도 강해요. 이게 이제 겉으로 공격적으로 드러나면 남을 무시하는 거고 수동적으로 드러나면 무시받는데 너무 예민한 거고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정말 무시하면 그분이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무시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진료를 보시는 중에 내원하시는 중에도 뭐 이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태도나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그런 마음 있죠. 직장 생활하면 아무래도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뭐 동료나 뭐 아랫사람 윗사람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대놓고 나를 무시한다. 윗사람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뭐 물론 이제 개별마다 좀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네. 먼저 이제 우리가 한번 현 주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문제의 본질을 조금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만약에 정말 그분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 몇 가지 원칙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감을 당연히 해드리죠. 사실 직장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렇게 하대한 듯한 이야기를 듣고 이럴 때 우리도 연약한데 더 이제 무시감을 느낄 수 있죠. 이 관계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참거나 대판 싸우거나 맞아요. 이게 두 개 다 극단의 처리인데 건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런 게. 참는 거는 한두 번은 참을 수 있겠고 근데 참다 보면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참다 보면 상대의 말이 훨씬 더 왜곡되게 들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대판 싸우는 것도 방향은 다르지만 이제 그 사람과의 아예 갈등이 생겨버리고 또한 어려운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선이라 그러죠. 관계 안에 선을 좀 명확하게 하는 접근을 좀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사가 그런 것들도 다르고 뭐 동료가 그런 것도 다르겠지만 확실한 첫 번째 원칙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대화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어려운 게 그런 대화 안 해봤고요. 그 대화를 하는 게 원래 좀 성숙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요청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있다 이러면 대부분 약간 경직한답니다. 제가 좀 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만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드릴 때 예를 들어 이제 부장님이 말했다. 부장님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꽝. 부장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하지만 넌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싶고 부장님과 잘 지내고 싶은데 그런 말투가 의도와는 다르게 저는 되게 무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분이 진짜 무시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괜찮으시면 조금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투보다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이제 다양해요. 다양하겠네요. 좀 괜찮은 부장님은 내가 그랬나? 그럼 내가 좀 조심해 볼게. 뭐 말해줘서 고마워. 그런 분은 뭐 문제가 바로 해결돼요. 근데 대부분은 야 네가 똑바로 그렇지.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라는 그렇죠. 반응. 딱 들었을 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감정이 상해서 또 말하면 안 돼요. 예, 부장님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부장님이 볼 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제가 들어보니까 부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번 저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고 그건 그렇지만 또 부탁드립니다. 절대 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을 한번 하고 제가 그래도 좀 부탁드린 거 좀 부탁드립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문제가 좀 있었다 치면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치면 그다음 할 말이 없거든요. 고치고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일단 성공이에요. 끝까지 안 하겠다는 분이 이제 문제죠.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합니다. 이 세 번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주문하면요. 하는 분이 있으세요. 하면 그래요. 생각보다 잘 되더라. 꽤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될까봐 아예 시작을 못 하지만 보통 세 번까지 하면 그 사람이 일단 좀 조심이라도 합니다. 진짜 나쁜 부장 아니면 최소한 반 이상은 조심해 주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안 변하냐면 내가 막 대들거나 싸우거나 내 태도가 불량하면 당연히 상대는 마음을 안 열어요. 간절하지만 당당하게 내 마음이 이렇게 대화할 때까지 좀 준비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몇 번 이것을 당하고 나면 그런 말 하기 싫어져요. 꼴도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안 되면 꼭 뭐 저든 누구든 저를 꼭 찾아오라는 건 아니고요. 누구든 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지도 좀 받고 힘을 얻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시면 그 부장님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의외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안 해보셔서 그래요. 해보시면 좀 더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좀 뭐랄까 먼저 대화를 건네는 쪽에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용의 자세가 좀 더 맞아요. 굉장히 필요할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대화는 시작을 하려면 내가 수용의 자세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수용이 뭐예요? 적극적 경청이잖아요. 경청의 자세로 대화를 할 때만 내 의도가 충분히 전달될 뿐만 아니라 목적이 달성될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주는 거는 여러분 상처를 더 입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 다릅니다. 내가 힘을 기를 때까지는 조금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칫하면 그게 진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오히려. 전문용어로 개차반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안 되는 사람. 그건 어렵잖아요. 그 사람 대놓고 나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건 작전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나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전에 엄밀히 따지면 원칙적으로 그 윗사람 찾아가야 돼요. 이 사람하고 안 되니까 윗사람한테 가면 더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지막 수단인 거죠. 그래도 안 되면요. 무책임한 말 같지만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니까. 근데 보통 여기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대화해 보시면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래도 안 되면 전문가 찾아오셔야 돼요. 누군가 내게 자꾸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태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린다면 좀 먼저는 내 안에 그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감정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주고받는 상대방과 이렇게 수용적인 자세로 대화로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또 되게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좀 이렇게 힘이 먼저 필요하다. 제가 그래도 또 생각이 나서 네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호함이 약간의 분노도 들어가죠. 네, 부당한 일에는 분노가 나와요. 단호하게 세게 말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마음을 품어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호하게 건강한 싸움을 하셔도 됩니다. 대놓고 지적을 좀 하셔도 되고요. 다 예의 있게. 하지만 그전에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안에 힘을 기르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화하고 여러 번 해도 안 되면 충분히 그런 방식도 써보고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체가 된 정치가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그 옆에 송곳 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일단 찍었어요. 한 편만.